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자, 톡톡과 핫클릭. 이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상야릇한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메디컬에서 쓰이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가장 선두를 서고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죠? 두 분? 본인이 직접 소개해야 됩니다. 일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닥터스 체인의 노영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블록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은솔입니다. 자, 우리 이은솔 대표는 영상의학과 의사 출신입니다. 2017년 4월에 메디블록라는 회사를 설립해서요. 이 블록체인을 어느 분야에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아주 선두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요, 금융 관점에서 그런 시각에서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바로 닥터스 체인 대표 노영구 대표이고요. 노 대표는 지금 외국에 이제 진출하는 병원 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난해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서요. 비트코인 하나가 무려 2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에 집중이 되기도 했죠. 그러면요, 이 블록체인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따라다니는 또 비트코인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일반인들이 정말 이름 많이 들어봤지만 헷갈려 합니다. 우리 노 대표가 이걸 확실하게 뭐 개념을 바로 수주게 하겠다면서 뭐 준비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거는 네. 일종의 거래 장부인데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이진한 기자님한테 500만 원을 어저께 빌려드리고 제가 빌렸죠. 네, 500만 원 빌렸다고 장부에 씁니다. 네네. 그 다음에 오늘 다시 300만 원을 갚았고요. 아, 그럼 200만 원 남았네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오늘 다시 저한테 또 500만 원을 또 빌렸습니다. 또 빌렸어요? 그러면 700만 원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장부를 적다 보면 네. 장부가 다 차게 되면 이 장부를 이게 박스에 담고 네. 그 박스를 닫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장부를 잠깐 연결해서 이게 하나 박스가 뭔가요? 이게 바로 이 박스가 그 IT 용어로 따지면 블락이 되는 겁니다. 블락이 된 건가요? 그래서 네. 또다시 이렇게 장부를 또 쓰게 됩니다. 오늘 또 연결해서 네. 다시 또 300만 원을 빌렸고 네. 또 얼마를 빌렸고 이런 그 장부를 또 쓴 다음에 네. 이 장부가 다 써지면 또 다른 박스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장부를 저장해서 보관을 하죠. 주로 제가 빌리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네. 돈이 없으시니까 많이 네. 빌리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장부를 이렇게 박스에 보관한 다음에 네. 이 장부가 변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이렇게 테이프로 박스를 밀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열 수가 없게 완벽하게 밀봉을 하는 거죠. 밀봉이 되는군요. 이렇게 밀봉을 하는 거 네. 하게 되면 네. 이 박스를 이 밀봉을 뜯지 않는 이상 네. 이 안에 있는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는 거겠죠. 보관됐죠. 제가, 네. 그리고 이 장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님도 갖고 계시고 저도 갖고 계시고 아. 이 대표님도 갖고 계시고 골고루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돼서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네. 이 장부를 좀 조작해서 네, 네. 기자님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야겠다 네. 생각이 들면 저는 이 박스를 이렇게 몰래 뜯어서 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고치게 되죠. 잘 안 열리네요. 네. 나쁜 짓 하기 어렵네요. 예. 이렇게 역시 해서 사기치기 힘듭니다. 네. 박스를 뜯고 네. 장부를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해서 1,000만 원을 빌린 걸로 씁니다. 그럼 내가 돈을 더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그렇죠. 거네요. 그럼 네. 장부를 해놓고 네. 다시 이렇게 넣어놓으면 네. 아쉽게도 이렇게 박스를 뜯은 흔적이 남게 돼요. 떠던 흔적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기자님을 불러놓고 네네. 이 장부에 분명히 1,000만 원을 빌린 걸로 써 있으니까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얘기할 때 네. 기자님 저한테 얘기하겠죠. 이 박스를 뜯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믿을 수가 없다. 네, 네. 그렇죠. 너의 이 데이터는 조작된 거다. 조작된 그러면서 거죠. 네. 기자님이 갖고 계시는 거,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박스를 다시 보여주시면서 네. 이거는 테이프가 뜯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깨끗한 정보다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 박스에 있는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한 데이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박스를 IT용어로는 블락이라고 그러고 테이프를 붙이는 거를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박스를 테이프 붙여서 보관하는 거를 IT용어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쉽죠? 좀 쉽죠? 저는 바로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돈과 관련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이 코인도 뭡니까? 코인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코인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하면 유의 변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 블럭을 여러 사람이 분산해서 갖고 있고 누군가가 이거를 위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하는 도중에 새로운 블록이 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같이 공동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어떤 사람이 이 모든 블럭을 다 순식간에 이 블럭이 생성되는 것을 빠르게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유의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네네. 지금까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이 블럭이 이제 위조된 경우는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바로 유의 변조가 안 된다. 우리가 쉽게 지금 예를 들으니까 유의 변조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고 이걸 누가 변조한 순간 바로 표시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유의 변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시다. 그래서 메디칼에서도 충분히 그런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메디칼 영역에서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메디칼 분야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순차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계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 건가요?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통의 통상의 의원을 다닐 때보다 더욱 많은 비용을 우리가 지출을 하고 네네. 돈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많은 환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좀 쉽게 돈을 지불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블록체인의 유즈 케이스인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 게 있기도 하고요. 개인이 자신의 의료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개인 건강 기록 플랫폼, 또 병원의 데이터가 쉽게 위조가 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 무결성 증명 용도로도 쓰이고 있고 또 임상시험 관리나 아니면 약물 유통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현재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막상 그 블록체인 개념을 가지고 아까 메디칼에 쓰이는 그 여러 분야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와닿지가 않은데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저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바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다양한 나의 개인 건강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블록체인화 시켜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이걸 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훨씬 우리 독자나 또 시청자들한테 좀 이해하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노 대표님이 병원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네네. 이 병원이라고 하고 원래 병원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겠죠. 가지고 계시죠. 예, 네. 병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네. 이거를 이제 원래 기자님한테 드릴 겁니다. 데이터를. 네네. 병원에서도 가지고 있고 기자님한테 데이터를 드릴 건데 그럼 제가 이걸 카피를 해서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네, 요 예. 카피품을 예. 그러면 기자님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네네. 기자님은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 네.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려고 하면 네. 내가 이거를 다른 병원에 줬을 때나 네네. 아니면 다른 보험사에 줬을 때 네네. 이 데이터가 원래 병원에서 발행됐던 거랑 동일한 데이터임을 증명을 해야 되죠. 내가 사기를 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없던 병을 새로 만들거나 해서 보험금 더 탈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 위암이 걸렸다. 아니면 뭐 췌장 걸렸다. 대장 걸렸다 해가지고 많이 위조해서 썼을 때 요건 진품은 여기 있고 가짜 위조되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할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렇죠. 바로, 네.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 기자님이 가지고 있다 증거를 대해서 이 사람이 사기를 쳤을 수도 있는데 이걸 과연 네.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네. 이 데이터가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네. 진본 증명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함과 동시에 이거에 대한 전자지문 사실 사람의 지문 같은 거를 전자지문이란 거를 같이 병원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 건강검진 요걸 발행한 게 아니라 지문 같은 것을 예. 우리 소위 말해서 QR 코드 비슷한 걸 발행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런 거 네. 비슷한 걸 발행을 하면 사실 그 QR코드나 그런 해시값 가지고는 이 데이터를 유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있어야만 이거를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발행한 데이터를 아까 블럭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집어넣게 되고 네. 그리고 이걸 이제 다시 기자님께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제3자에게 줬을 때 네. 제3자는 그럼 이 데이터로부터 병원에서 한 것처럼 제3자면 보험회사에 만약에 제출했을 경우를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관련된 병원이나 뭐 연구기관 연구기관. 네네. 거기서 이 데이터를 보고 똑같이 이렇게 해시값을 만들어 내버릴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만들어냈을 때 이 블럭에 있는 거랑 그럼 그게 같은 건지 비교를 합니다.
아, 같은 건지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이걸 사기를 쳤다. 그러면 틀린 거가 되네요. 값이 다른 값이 나오겠죠. 네네네. 그러면 미조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같으면 네. 진본 그대로 줬구나 이걸 네네.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나의 이런 자세한 그런 건강 정보가 아니라 일종의 이걸 대표할 수 있는 QR코드라서 나의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고 네네. 기계어 레벨에서 그 정보만 봐서는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네네. 그런 정보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디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병원이라든지 보험회사 이런 좀 금융 쪽 관련된 쪽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요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걸 활용함으로써 혜택 보는 것은 결국 공급자 입장에서 혜택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셔서 매일같이 혈압을 재고 또 당 수치를 검사하는 이런 분에게는 좀 다르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병원을 가고 거기서 피 검사를 하고요. 네네. 또 집에서는 매일 하루에 뭐 3번씩, 4번씩 당 수치 검사를 하고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기록하고 그리고 환자가 자기 집에서 측정하는 기록하고 전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건강 기록 플랫폼 그거를 병원에서 생성된 데이터든 이런 자신의 집에 있는 가정용 의료기기든 이 데이터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모두 모아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면 네네.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당 수치나 이런 것들을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 스마트폰이 바로 블록체인 역할을 한다는 뜻인가요? 이 스마트폰하고 블록체인은 연결이 돼 있고요. 네네. 이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가 진본임을 블록체인이 증명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보면 자기 건강 관리를 좀 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관리를 더 확실히 할 수 있고 그 위주로 못 하니까 일단은 그래서 병원과 환자의 데이터 일치 여부 이런 걸 다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더하여서 뭐 예를 들어 암 환자라든지 네. 아니면 불임 환자, 난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병원을 다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분들이 모든 기록을 종이나 CD로 가지고 다른 병원을 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환자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어떤 A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받아온 다음에 B 병원에 넘겨주면 훨씬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리고 데이터의 유실이나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고요. 위조뿐만 아니라 이제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어느 저장 장소 그리고 그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은 블록체인과 연관성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좀 이 어떤 관계이고 또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금융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P2P로 개인 간에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해외에 환전을 한다거나 송금을 할 때 네네. 지금 은행에서 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 없이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네. 현재 우리가 달러를 사거나 팔 때 환율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런 손실도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돈 거래를 할 때에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이게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신 적이 없어서 많은 네네.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코인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핸드폰 안에 코인이 저장될 수가 있고 코인이 지금 몇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대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비트코인을 개인 코인입니다. 이게 피어 투 피어.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보내기를 누르면 쉽게 원하는 사람의 친구 이름을 찾아서 네네. 선택을 해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코인을 보낼 수도 있고요. 네네. 받기를 하면 QR코드나 이 주소를 통해 가지고 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QR코드로 해가지고 이 코인으로 결제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이 어떻게 보내지고 운영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그 화폐로서 송금의 기능일 때도 많은 유용성이 있겠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은 암호화폐들은 투자 이런 쪽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베트남의 베트남의 가장 큰 치과 병원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프로젝트가 베트남 부동산이 올라갈 거고 경기가 좋고 의료가 부족하니까 괜찮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그 사업에 투자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행에 가서 신고도 해야 되고 해외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요. 네네. 그리고 투자를 하고 나서도 이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상장하기 전까지는 다시 엑시트하기도 어렵고요. 엑시트하는 게 현금화하기 어렵다. 네네. 근데 저희는 만든 이 회사를 네. 회사의 주식을 코인으로 바꿔서 네. 코인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게 되면 네네. 많은 사람들이 그 코인을 사는 걸 통해서 해외에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네네. 그 코인을 사고 팔므로 인해서 쉽게 현금화를 할 수 있어서 네. 투자가 되게 활성화됐고 손쉽게 할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바로 그 병원의 투자에 활용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본인이 찍은 코인이고 본인 회사에서 만약에 찍은 코인이다 그러면 누가 그걸 신뢰하고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그래서 아닙니까? 지금까지 네. 나온 많은 코인들은 네네. 코인의 그 가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그 코인을 만든 가치가 하루에 100배로 오를 수도 있고 하루빨리 없어진 경우도 많이 발생했고 네네. 비트코인 2천만 원에서 400만 원 폭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죠. 네. 자산의 가치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병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병원의 부동산 가치, 병원의 건물, 그 사업의 수익성 이런 걸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치를 코인으로 바로 1대1로 맞춘다 그러면 네. 그 가치에 대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장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요즘 이제 STO라고 하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각광받고 있는 코인의 한 부분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분야 아니면 피부과, 그다음에 성형외과 분야 그런 의료계 분야에서도 해외 진출할 때 이런 블록체인 기술,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코인에 대한 걸 가지고 진출하면 훨씬 더 리스크도 좀 부담도 덜 되고 그런 그렇죠?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해외 환자가 해외에서 결제를 할 때에도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네네. 편할 수가 있고 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해외 환자가 다른 해외에 있던 병원에서 했던 의료 데이터를 한국에 와서 공유할 때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노 대표께서요, 그 코인을 가지고는 이제 이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이게 환전소, 아니 거래소라 그러죠. 네. 거래소에서 이 거래를 시켜서 현금화 시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거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게 되게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거래소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거래소가 아주 유명할 정도로 활성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작년만 해도 네. 세계 거래량 탑3 중에 든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로 거래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네네.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실명 확인을 받으면 그 계좌 연동을 시켜서 환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때 다 실명제를 통하기 때문에 그 코인의 주인이 어떤 식으로 현금화됐고 그 통장에 누구한테 돈이 들어가는지는 명확하게 이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외국도 은행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고 네네. 코인과 코인끼리만 거래할 거래소가 있는데요. 네네. 그 미국이나 일본,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대표께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코인을 지금 발행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도 재작년 11월에 발행을 해가지고 네네. 지금까지 쭉 지속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때문에 알게 된 게 블록체인인데 사실 그 두 개의 상관관계가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은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요. 네.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네. 가장 핵심적인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장부를 위조 변조 없이 갖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쵸.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요. 네네. 은행이나 증권사 역할을 하는 것이 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능입니다. 네네. 그 기능을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블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 네트워크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네네. 이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그걸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나요? 네, 노드로 참여하시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아, 노드란 말이 네.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 블럭을 관리하는 주체들을 노드라고 하는데요. 아, 네. 각각의 코인에는 수많은 노드들이 같이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운영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제가 노드 대표한테 허락을 받고 노드가 되면 이거 코인을 주시는 건가요? 관리하는 이 노드들을 참여한다라는 거는 이 블럭을 만들고 블럭을 연결시키는 이 과정들에 할 때 컴퓨팅 파워라는 각각의 이제 컴퓨터나 전기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책을 주기 위해서 코인을 발행하고 그 코인을 참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 전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블록체인 얘기 어떻게 좀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또 메디컬 블록체인이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는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불구하고 여전히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요. 최신 정보를 바로 누구보다도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노영구 대표님하고 이현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